자, 고마워요 아파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구독자이자 작년 대상승기 대상승기에 투자에 뛰어든 30대 청년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오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연을 보냅니다. 작년 초 저는 달랑 3천만 원 정도 가진 말 그대로 꿈도 계획도 없이 하루살이 인생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도 돈 복사 되네 뭐 치킨값 벌었어요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해서 저도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알았죠. 나는 사실 돈에 미친 인간이었구나. 나는 그냥 하루하루 재미로 살아 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돈에 미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몰라서 돈에 관심 없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하는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째려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는지 이게 눈에 보이면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죠. 이게 저는 오히려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괜찮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은 그냥 한 개잖아요. 단일 종목이잖아요. 단일 종목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오히려 단타 트레이딩에는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장기 보유를 하기보다는 그냥 단타로 그날 사서 그날 팔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딱 그 시기 모두가 비트코인 1억 간다고 외치는 그 시기에 저는 매일 매수 매도를 하루에 12번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대세 상승장에서 단타를 치면은 아무래도 벌 확률이 높죠. 그때 마침 부인남님을 알게 돼서 제가 살던 전세 구축 아파트도 갭 투자로 우선 샀습니다. 너무 즉흥적이었죠. 돈 복사를 맛보다 보니 그냥 돈 버는데 중독이 되더라고요. 당시 나스닥도 한창 오르던 때라서 돈이 벌리는 족족 나스닥과 코인 너무 좋았죠. 1대장, 2대장 그냥 뭐 사면 올랐죠. 거기에 투자를 병행했고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입출금은 더디고 차트 변동이 느리다면 촌스러운 투자 취급을 했습니다. 적금을 한다, 삼성전자만 산다 하는 친구들을 속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죠. 수익률로 너스레를 떨면서 나는 조만간 파이어한다. 파이어족을 입에 올리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파트 괜히 샀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파트에 넣은 돈을 지금 차트에 태웠으면 얼마일까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빼서 이 가자 파도 속에 밀어넣고 싶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며 뭐며 귀차니즘이 발동해가지고 거기까지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어제 출근길 만원 전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있을 때 180에 사서 316에 팔았죠. 그 다음에 막 뭐 변동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저점이라면서 312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게 지금은 150입니다. 그러니까 번 거 다 통했다 이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추가금을 더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80에서 300 갈 때는 투자금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갈 땐 투자금을 50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150으로 빠지면은 이게 타격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는 1000을 넣어. 1000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까진 거 만회하고 옛날에 못 본 것까지 한 번에 다 회수한다 라고 판돈이 계속 커져요. 그래서 고스톱을 칠 때도 고스톱 칠 때 이렇게 잃잖아요. 그러면 야 판돈 올려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포커 칠 때도 나 오늘 많이 잃었네. 그러면은 접어야 되는데 안 접고 야 2배로 가자.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막 올인 막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10%만 더 떨어지면 정말 팔아버린다고 알람이 오도록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 빠지면 알람이 오게 하는 기능이 있나 보죠. 근데 하루가 지나도 알람이 안 울리더라고요. 제가 자는 사이에 20%가 떨어져가지고 알람이 묻힌 거였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눈물이 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셔진 마음으로 사뒀던 아파트를 검색했습니다. 당시 전세 끼고 산 2.3억 하는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3억 정도고요. 전세가 2억 3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에 샀는데 전세가 이제 내가 산 금액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더군요. 녹물이 나온다고 많이 미워했는데 결국 내 편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파트. 전문가들이 주식에서 이 정도는 폭락축에도 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한 사이클을 다 겪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바닥이 있다니 어질어질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급상승, 급락을 겪으면서 돈의 무서움과 땅의 위대함을 겪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50억 자산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작년보다 올해 더 늘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했냐? 보면 과거부터 한 분들도 많죠, 여전히. 근데 비트코인 열풍 불고 나면서 뭔가 좀 나도 좀 자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분이 한 14% 되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후 그 동학개미 운동 막 하면서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뭐 현대차 사야 됩니다 하면서 야,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주식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야, 계속 가자 했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케이스인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그럼 최근 2년 동안 직접 투자를 하셨는데 수익을 좀 냈나요? 라고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그래도 상당한 손실인 분들이 거의 30%, 약간의 손실인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들도 사실 좀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년 전에 들어온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돈 복사기인데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왜 그러냐면 이게 2020년부터 자산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요, 아파트 막 미친 듯이 폭등했죠. 그리고 코스피 막 올라갔지. 그리고 금도 막 올랐습니다. 금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래서 금 투자 왜 하냐 막 이런 사람들 많았죠. 비트코인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버렸고. 그러니까 사실 최근 2년에는 그냥 돈 못 버는 게 이상한 시절이었다. 돈을 왜 못 법니까? 그냥 투자하면 다 버는데. 그래서 MZ세대들이 특히 자산 투자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부동산은 너무 크니까 우선 금융자산, 코인하고 주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부동산이 좋은 건 알죠. 근데 비트코인 모아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알았어요. 이게 그 한국경제TV에서 그 뭐 이렇게 설문을 한 것 같은데, 코인은 어떤 거죠? 라고 했을 때 실체가 없는 투기 수단입니다 라는 게 43.7%였다. 근데 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세요? 실제가 없는 투기 자산인데. 그게요, 근로소득으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불려가지고 저는 부동산으로 갑니다. 코인이 투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저는 다를 것이다. 나는 스페셜하다. 요즘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금리 인상되는 것도 결국에 뭐 인플레, 뭐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올려야 되고 긴축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되고 뭐 유동성 회수하고 그동안의 어떤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결국에 지금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 참여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편하게, 빠르게 바로 빼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 묶여 있으면 뭐 실물자산 같은 거는 뭐 거래가 잘 안 되고 뭐 팔기도 힘들고 막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뭐 안 되는데, 여기는 상황 안 좋아? 야, 그럼 빼. 이게 된단 말이죠. 사실 이 금융자산이라는 게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죠.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막 오르기도 하고 막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단기간이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되게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느려 터졌죠. 좀 지루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짧게 압축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막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재미도 있어요. 이거 보다 보면 막 게임하는 것 같고 재미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 중에 코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식도 너무 느리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코인은 막 24시간 돌아가니까 코인 한번 재미 들리면요, 주식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 5번만 하면은 그냥 20배 30배 버는 거고, 요거 10번 하면은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점을 피해 가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터 린치가 진짜 얘기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짤방도 있습니다.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주식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7년을 진짜 미친 듯이 하면서 야, 주식으로 인생 바꿀 수 있다. 이거 뭐 한 달에 막 20% 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야, 이걸로 진짜 쭉 한번 내가 인생 바꿔볼까 하는데 거기서 한번 딱 하락 한번 맞으면 이제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치유가 된단 말이죠.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주식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온 건데, 근데 아무래도 젊은 세대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융자산 접근이 훨씬 쉽죠. 저는 젊은 분들이 이걸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 개인적으로 금융자산 투자가 어렵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쪽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막 거대 자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막 돈으로 무장한 애들.
그리고 얘네들은 막 다 전문가 집단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 동네에는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랑 내가 개인 대 기관으로 막 새우 대 고래로 막 붙는 거예요. 아무 보호장치 없이. 저는 그게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100조짜리 기관들이 막 들어오는 판에서 나는 100만 원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막 확 빼기 시작해. 막 휩쓸려가. 근데 얘네들이 쭉 빼가지고 다시 뭐 금리랑 뭐 환율 따져서 다시 막 또 들어와. 항상 기관하고 외인이 팔면 개인이 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팔면 기관과 외인들이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짤방도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안 가죠? 하면 여러분들이 내려야지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전 좀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개인이 유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고래들이 움직이는 게 힘든데 우리 같은 새우들은 막 빨빨빨빨빨 움직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갔더니 갑자기 뭐 띠부띠부실 뭐 포켓몬이 잘 팔려. 포켓몬 사고 싶어. 뭐 그래? 야 그럼 이거 주식 어디 거야? 해서 막 그거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사실 이 개인이 어려운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판돈이 너무 작아. 결국에 판돈이 많은 사람들이 잃어도 버텨가지고 다음 기회를 잡는데 우리는 판돈이 너무 작은 새우들인데 뭐 고래가 와가지고 몇 조짜리 고래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너네가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계속 빨아먹겠다 해버리면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변동성이 큰 곳에서 특히 이제 상승장 때 막 30% 먹었어요, 50% 먹었어요 라는 게 가능한 판이라면 반대로 30%, 50%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블라인드에 보니까 나는 지금 조정장이나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장례식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나마 자산시장에서 살아남은 자산은 뭐냐? 부동산, 뭐 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달러도 많이 올랐죠. 지금 달러랑 금은 뭐 지금 되게 분위기 좋죠. 여기는 막 축제예요. 지금 여기는 페스티벌입니다. 지금 맞죠? 요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떡하죠? 저 이거 뭐 꿈인가요? 생신가요? 뭐 이러고 있는 분들이고 부동산은 어떻게 뭐 떨어져요, 올라요,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만 해도 어디냐 사실. 여기도 지금 막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의 뭐 변동 없이 살짝 약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는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전통의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뭔가 무시당했던 그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이게 좋구나. 이 투자라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저도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는데 투자의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러니까 결국에 뭘 사든지 간에 비싸게만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분위기 좋을 땐 다 좋지만 분위기가 안 좋거나 할 때는 되게 혼란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코인 투자,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야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왜 사는 거지? 라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그 기반이 되는 어떤 이론이나 믿음이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지성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반등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저점이야, 저평가야. 그러면 더 떨어져도 버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어떻게 한번 운 좋게 한번 벌어볼까 했다가 못 벌게 되면 그때부터 막 멘탈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막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이해하고 있는가?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2번 이해했다고 해서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해한 거는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이해시킬 수 있어야 돼.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으면 내가 그래도 조금 이 판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할 거라면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남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왜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면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물어보잖아요. 코인 투자 왜 해야 됩니까?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공부 더 하셔야겠네요. 이거는 정확한 이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해도가 있다면 내가 판은 아는 거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세 번째, 예상이 가능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정도의 견해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도 내가 이걸 산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게 있다면 이렇게까지 된다면
좀 떨어지는 것도 뭐 견딜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게 야 이게 이제 대세 하락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없으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하면서 그냥 오히려 남한테 더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빠른 거 있죠. 막 금방 부자 되고 막 하는 거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되게 높고요. 느린 거 있죠. 그래서 언제 부자 됩니까? 그래서 언제 그거 돈 모아가지고 언제 사요?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린 거는 조금 쉽고요. 빠른 거는 어려워요. 이거는 요번에 좀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이 오를까 내릴까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막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평균은 내보면은 뭐 거의 그냥 보합인데 뭐 떨어졌어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야 지금 뭐 올라가고 있잖아 하는 이런 고민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사치다. 맞죠?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이미 다 박살났고 떨어졌어. 우린 고민도 안 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여기서 손절 쳐요? 아니면 어떻게 물 타요? 뭐 이거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느린 게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올바른 마인드를 정립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지. 무조건 돈 벌자고 막 넣었다가 물론 뭐 상승기 때는 막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막 사고 싶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선은 준비를 좀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쨌든 길게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지금 주식과 코인에 물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이제는 저는 이제 막 학을 뗐습니다. 이제는 뭐 절대 여기는 뭐 쳐다도 안 봅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은 게요. 또 원래 이런 곳이잖아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2030 특히 이제 좀 투자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장점은 뭐죠?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넣을 수 있는, 물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벌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어? 그럼 한번 이게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심적으로 못 버텨. 요번에 한번 마이너스 30% 맞아보니까 야 이거는 기회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나는 그냥 안 돼. 못 버틸 것 같아. 저 마이너스 25% 떨어졌을 때요. 그 숫자 보니까 잠이 안 옵니다. 저 잠 못 잤잖아. 이틀 동안 못 잤잖아. 뭐 이런 분들은 그냥 팔아라. 팔고 나오면 된다. 그 판은 내가 갈 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 저 진짜 막 열받아서 못 팔겠어요. 저 이거 진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진짜 이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라도 한번 죽어라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많이 빠졌다는 거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이브리드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버티다가 또 잃으면 어떡해요? 라는 걱정이 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 없으면 빨리 내려. 자신 없으면 빨리 내리는 게 맞습니다. 이 변동성 큰 판에서 또 잃으면요 어떡해요? 라는 거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잃을 수도 있지. 다만 잃지 않게 내가 죽어라고 해볼게가 변동성 큰 판에서 노는 정확한 투자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잃는 게 두려운 분들은 사실 이 느려 터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거죠. 전통적 투자 방식이 최근 한 1, 2년간 대단히 나쁜 투자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쭉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은 뭐 천년 만년 오르기만 합니까? 뭐 부동산이 최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투자를 지금 한 10년 넘게 하면서 뭐 2012년, 14년에 뭐 서울 하락장 크게 있었죠. 그리고 15, 17년도에 지방 하락장은 더 셌습니다. 이 절대 금액 자체가 작아서 그렇지 이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결국에 상황이 안 좋으면 내려갑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절대로 부동산은 한 번도 안 떨어집니다. 라는 곳은 아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등락이 있죠. 다만 훨씬 덜하다는 거죠. 덜. 그래서 이 부동산은 딱 하나 좋은 게 그거예요. 좀 덜 떨어지고 그래도 장기 우상향하고 그리고 느리다. 느린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30% 얻어맞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재산 30% 날라갔어요. 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부동산이나 어떤 전통의 투자는 그래도 대응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죠. 뭐 금이 갑자기 40% 폭락하고 뭐 달러가 갑자기 30% 폭락하고 부동산이 뭐 갑자기 20%가 하루아침에 폭락하고 이런 일들은 없으니까 그래도 잃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해볼 만한 투자처다. 전통의 투자처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냥 운동 선수에 빗대면요. 이 운동을 꾸준히 출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뭐 골도 넣고 그래야 뭐 기록도 쌓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량도 향상되고 하는 거지. 너무 한 번에 올 시즌에 잘해보려다가 뭐 십자인대 파열되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아웃돼 버리는 거 있죠.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 투자라는 걸 좀 길게 보시고 결국에는 이 판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디 판에 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내가 유리한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좀 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말해보고 싶었습니다.